자, 다섯 번째 썰. 고민 사연은 아니고 질문 올리셨는데 아까 그 고민 사연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어 형님. 여덟 번째라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붕어 형님, 8년째 경찰 준비하는 정말 친한 형이 있는데 포기하라 그럴까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라 해가지고 포기하겠어요? 꿈이 이루어진다니? 근데 왜 8년씩을 한 거예요? 왜 8년이나 한 거죠? 이분이? 이분이 근데 어떤 형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친해졌는지 난 그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다 알게 되었는지. 뭐 대학교 동창인, 뭐 대학교 뭐 선후배인지 아니면 뭐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람인지 아니면 뭐 어찌저찌 뭐 하다가 뭐 알고 지내게 됐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하네요. 부모님이 부동산 실장인데 사장님이 아들이라고요? 아, 부동산 하시는구나, 부동산. 아, 엄청 친해졌다고요? 아니,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나?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하고 있다는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얼굴 보거나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부하는데 바빠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분 만나기 힘들어야 돼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뭘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지. 님은 또 거기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 아니잖아요. 잘 나온다고요? 어딜 잘 나와요? 잘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잘 나온다는 말이. 술 먹으러요? 아니, 수험생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술 먹을 시간은 있나 보네. 아니, 술 먹을 시간 있나 봐요. 누구는 술 못 먹어서 술 안 먹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나면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잖아. 공부에 지장이 있거든요. 숙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술 먹으면 운동 못 해요. 경찰 준비한다면서. 웬만하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술 먹자 하면 나온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제대로 집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느낌 듭니다. 직업이 수험생 같아요. 들은 바로는 주말에 논다고요? 주말에만 노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평일에도 노는 것 같은데요. 주말에 놀아가 되겠습니까? 8년 동안 놀았으면 그만큼, 아니, 8년애가 놀았으면 이제 놀 만큼 놀았잖아, 사실. 절박하지 않나? 빨리 이 생활 청산하고 싶지 않나? 내가 봤을 땐 청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붙을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말에 논다고요? 주말에 놀아가지고 그렇게 평일에 열심히 하면 과연 언제부터가 언제 나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장수생 되고 그렇게 하니까 못 붙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평일에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말로 평일에 열심히 한다. 그 말 어떻게 믿어요? 난 내가 봤을 때 평일에도 안 한다고 봅니다. 평일에도.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지금 놓여있는 난관을 안다면 나 부른다고 해서 형 같이 술 한잔 할래요 이렇게 부르면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이나? 어? 망치니 먹으세요?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나 수험생이잖아. 너랑 지금 뭐 술 마시면서 한가치 여유 없다. 나중에 필기시험 끝나고 그때 보든가 하자. 끊어.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야, 뭐 술 먹자고? 오케이. 에이, 뭐 공부 내일 하지 뭐.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꿈을 이뤄진다. 이게 정상이야? 술 먹자고 하면서, 그래. 내 당장 나갈게. 이게 정상이에요? 수험 생활이 벌써 8년째. 8년째가 아니죠. 아까 이게 27살 때부터 35살이면 8년째가 아니라 9년째죠, 9년째. 이거 횟수로 치면, 봐봐요. 27, 28, 29, 30, 31, 32, 33, 34, 35. 9년 차네, 9년 차. 아무리 경찰 시험이 어렵다고 하고, 공무원 시험으로서 요즘에 많이 보고 있다고 하지만 9년은 너무 심하다, 솔직하게. 9년이죠, 9년. 아니, 해먹어요. 9년 수험생 해먹습니다. 왜냐하면, 왜 해먹냐면요. 별로 붙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별로 붙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없다. 절박함이 없어요. 빨리 이 생활 끝내야겠다. 어떻게든 종지부 찍어야겠다. 이 마음이 없어요. 필기를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다고요? 시험을 20번을 봤는데 필기를 한 번도 못 붙었다고? 아니, 경찰 시험이 1년에 최소 2번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특채까지 하면 3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못해도 20번의 필기 시험을 봤는데 단 한 번도 붙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체력검사 무조건 특급이라고 필기만 해 무조건 붙는다고요.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100m 달리는 햄스트링 끊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과락 맞는 거 내가 봤는데요. 그런 분들이 자기 체력 자신 있다고 까불다가 무리해가지고 파스 5만선 붙였다 100m 달릴 때 있잖아요. 햄스트링 부상 와가지고 달리다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몇 바퀴. 그것도 봤거든요. 제가 시험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실격 집에 가야 되거든요. 경찰 시험 실격되면. 예.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필기만 붙으면 무조건 붙는다. 아니,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필기만 붙으면. 누가 붙여준대요? 예, 망치리 말씀하세요. 아니, 누가 붙여준대? 면접까지 붙여준다고요? 9년 동안 했으니까 붙여준대? 네, 감사합니다, 망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저같이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거 굳이 포스팅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어차피 해도 못 붙는다는 거예요. 아쉽게 떨어진다고요? 에이, 뭘 아쉽게 떨어져요. 피드백요?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보면 딱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잖아. 자, 꾸무님. 장수생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장수생이 아니라 골수 장수생이에요. 암모나이트. 경찰 시험계의 암모나이트. 화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아. 자기 말이 다 맞으면 진작에 합격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쳐가지고 객관적으로 다 떨어졌죠. 자기 말이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20번이나 납방했는데. 그 말 믿어요? 객관적으로 20번을 떨어요. 20번을. 경찰 시험 1년에 최소 기본 2번 있고 중간에 3년에 한 번꼴에 3차가 있어요. 그럼 21, 2번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시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딱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자.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 뭐가 맞은데 그게? 뭐가 맞은데 뭐가? 아깝게 떨어졌다 하는데 봤어요? 시험지 들고 와서 봤어요? 자기가 몇 점 맞았는데
시험 성적이 몇 점 나왔다. 시험 직접 보여준 적 있어요? 아니 꿈은 이어진다님한테 이번에 커트라인이 몇 점인데 이렇게 점수가 나와가지고 몇 점 차가 떨어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잖아요. 왜냐? 아깝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참 못해가 떨어졌거든요. 근처도 못 갈 정도로 커트라인하고 최소 10점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한두 문제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한두 문제인지 12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한두 문제라고 하면 점수를 얘기하라고 하세요. 점수 커트라인 얘기하라고 하세요. 제가 커트라인하고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맞춰볼게. 애초에 한두 문제로 떨어질 것 같은 수험생활이 이렇게 9년까지 나오지도 않았어. 응? 잘 들으세요. 애초에 한두 문제로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질 것 같으면 수험생활이 9년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어?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다음 시험에 커트라인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다음 시험에 그 다음 있죠. 만약에 80점이 커트라인인데 79점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 시험 웬만하면 합격이에요.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제 사례? 제가 2011년 1차에 대구청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커트라인 79점인데 제가 78에 나왔어요. 1점 차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커트라인 7점 플러스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떨어지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다음 시험에 그 차기 시험에 붙습니다. 아니면 그 차차기 시험에. 왜냐하면 좀 운이 없어가지고 점수가 못 나온 것도 있고 보완은 몇 개 하면 한 4, 5점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필기 합격합니다. 제가 봤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년까지 갔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합격권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근처도 가지 못한 거예요. 80점이 커트라인이면 70점도 못 넘은 거예요. 내년에도 하겠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3년 뒤에도 하고 5년 뒤에도 하겠죠. 근데 꿈이 이루어졌네.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진다님 그 친한 형이 왜 9년까지 이렇게 고집 피우고 준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한 3년, 4년 되면 찔리거든요. 찔리고 양심에 좀 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간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부모님도 이제 그만하라 하고 주변에서 막 3년, 4년 넘어가면 주변에서 이제 야,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뒷바라지 못한다. 너 이렇게 하다가 정말 고시낭이 되겠다. 폐인 되겠다. 너 그만해라. 어? 공무원 말고도 먹고 살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거라도 해라. 이렇게 충고하거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3년, 4년 해가지고 안 되면 3년, 4년 캐도 경찰 시험은 8번 볼 수 있어요. 7, 8번. 7, 8번의 기회를 못 살렸으면 안 된 거야. 아, 그래. 이만큼 했는데 안 됐으면 난 더 이상 이쪽에 뜻이 없는 거다. 다른 거 알아보자. 나와요. 근데 이분은 9년 동안 그런 거 없이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속 될 때까지 한다. 이념으로 9년. 올해 9년. 올해 끝나면 10년이죠. 10년 채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게 왜 이렇게 막무가내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알려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요거예요. 제가 이 장수생들, 초장수생들, 10년 넘어간 사람들, 12년, 13년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얘기도 지금 이분 얘기도 포함이 됩니다. 9년. 어떤 공통점이 있냐? 부모님이 넉넉하게 지원해 주세요.
넉넉하게. 그리고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양적으로 풍족하게 지원해 주세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번에 그때 얘기했던 행정고시 본다는 사람, 그분은 월 300씩 들어갔어요. 13년 동안 공부하면서 월 300, 12년 동안 공부 월 300. 돈만 하더라도 4억 3천만 원입니다. 4억 3천만 원 도합. 12년 동안 4억 3천만 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여러분. 은행 적금에 넣어도 5억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넣어놨으면. 금리 높은 걸 했으면. 장사도 시원하게 할 수 있었던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공부하겠다는 걸로 다 꼬라박은 거예요. 이분도 아마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월 200이면 1년에 2,400, 9년이면 2,400이면 2억 1,600만 원입니다. 2억이란 돈을 넘게 들었어요. 공무원 생활. 여러분 솔직히 이거 공무원 시험 하겠다 하다도 개손이 아닙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금액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월 200씩 받아가면서 저렇게 시간 돈 다 꼬라박는데 2억이란 돈을 넘게 소비했어요. 설령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거 손해 아닙니까? 경찰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른 직렬보다 많긴 하지만 경찰 월급이 좀 많은 이유는 야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예요.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 안 하면 돈이 굉장히 내려앉아요. 과연 저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2억이란 돈을 넘게 꼬라박고 문제가 어려운 건 맞는데 모프트 시험은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본 결과 모프트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지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상의 어떤 지능을 요하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이상의 지능을. 머리가 돌머리면 해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머리가 없었으면 제가 필기 합격을 3번이나 못했겠죠. 그것도 연고지에서. 솔직히 아까 제가 2011년 1차를 얘기했지만 그때 78점이 맞았는데 그 점수면 다른 청 냈으면 필합을 했습니다. 대구만 커트라인이 높아가지고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때 그 다른 청 커트라인이 75, 74였으니까 78이면 붙었겠죠. 그럼 필기 합격 4번이죠. 근데 합격하려면 보통의 머리는 있어야 돼요. 공부 머리. 공부의 재능은 있어야 돼. 근데 이분은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유튜브에 전환길 강사님 그 영상 있거든요. 조회수 엄청 높은 거. 거기 보면 경찰 채용시험 한국사 그 기출문제 풀이 특강이 있어요. 2017년 1차. 거기 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요. 10년 아니라 100년에도 공무원 안 되는 사람들, 지적 기술이 낮은 사람들 많다고. 그런 애들이 공무원 시험하면 그 새끼는 인생이 졸라게 불쌍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졸라 불쌍한 인생이야. 진짜 불쌍해. 본인이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 하면 자기가 정말 불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모르는 거야. 애초에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 받아고 뛰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전환길 강사님 성대면서 좀 해볼까요? 제가 그분하고 뭐 사투리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왠지 하면 옆에서 뭐라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그 기출문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험생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10년 아니라 100년에도 공무원 안 된 새끼들 지적기 수준 가진 애들 많다고. 그런 애들이 씨발 공무원 했다 하면 그 새끼는 인생이 존나게 불쌍한 친구야. 영화 하루아침에 되냐?
처음에 됐다니까. 내가 노량진 처음 왔을 때 2000년대 중반 그땐 됐다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했다고. 옛날에는 영어 안 돼도 됐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안 되잖아. 제가 오늘은 새벽에 연락하니 잘 안 되는데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은요.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이거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정보 강사님이 얘기했었던 그 딱 그 범죄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분 한 말씀이 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수험생활 해봤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초에 이 바닥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이 바닥으로 넘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 그냥 공무원하고는 일절 연을 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이 수험에서. 근데 자기가 몰라요. 몰라 그거를.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누가 건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5년 10년 시간이 허비한 사람도 많다고요. 대구만 가도 반월당이 천지 삐까리야. 노량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이 사람은 애초에 공무원 시험 붙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붙어서도 안 되고요. 본인도 못 붙다는 거 알고 있을걸? 본인도 이제 자기가 시험 실력이 못 붙을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알걸.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야. 왜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굉장히 물거품이 되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못 붙을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내가 그동안 여기 청춘을 갈아 넣었던 이 9년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맞잖아요. 공무원 시험 안 붙으면 그냥 시간 날린 거예요. 저도 시간 날렸습니다. 3년 넘게 시간 날렸어요. 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날렸다고 얘기합니다. 뭐 날린 거 날린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날렸다고 맨날 후회하고 보상심이 운운하면서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럼 계속 그렇게 외칩니까?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려고? 만약에 내가 계속 고시낭인처럼 8년이든 9년 했으면 유튜브도 못했을걸요 아마. 아니 3년 해서 나와도 리스크가 심한데 9년 해서 만약에 접으면 리스크는 엄청 심하겠죠. 근데 이분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이 친한 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못 붙으만, 그러니까 자기가 붙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오래 전부터. 그런데 포기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붙을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기하기가 죽기보다 겁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포기하라 그럴까요 했을 때 그게 바로 답이 안 나와요.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만약에 포기하라 얘기하면 님한테 욕 날립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뭔데 나보고 포기하라 말아 할 거야. 네 공무원 시험 봤어? 아니 공무원 시험도 안 본 새끼가 뭘 안다고 씨. 나한테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존심이 세면. 없어요. 내년에 붙을 가능성 더 없습니다.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 기회입니다. 내년에는 더 붙을 가능성이 없는 게 채용 인원도 적어지고 채용 인원이 반토막되고요. 내년에는 제도가 바뀌어버려요. 올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학생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2010년. 2011년도 기회가 있는데 2011년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군대 안 갔던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고 채용 인원도 감소하게 돼요. 지금 엄청 많이 뽑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정도 뽑지? 한 3천, 한 3, 400 뽑는데 내년 되면 거기 인원의 반이 됩니다. 반이 돼요. 경쟁률은 배로 올라가겠죠. 저는 올해 만약 근처도 못 갔으면 내년 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년 가면 경쟁이 더 치열하고 커트라인도 더 올라갈 겁니다. 올해가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문제가 어려웠던 대신에 커트라인도 말도 안 되게 낮았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럼 기본 문제가 맞췄으면 필기 합격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경찰 시험이 커트라인 60점대, 60점대. 60점 중반대예요.
70점 넘은 데가 없어요. 그 말은 기본 문제만 어떻게 70점 정도 해가지고 깬또 찍어 75 맞췄으면 여유있게 붙는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다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 깔아주는 민박 깔아주는 문제만 어떻게 맞춰가지고 70점에 75 정도 맞췄으면 가능했다는 얘기죠. 왜냐? 이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포기할 생각도 하긴 했을 거야. 근데 포기하기가 너무 겁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 너무 이 9년 동안 이 공무원 시험 보면서 뒤를 안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공무원 시험 접으면 35세, 27살에서 35살까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36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공무원 시험 준비했으니까 스펙 없죠. 자격증 캐봐야 뭐 1종 보통 1종 대형 이게 다겠죠. 경찰 공무원 치면 보통 자격증 다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분이 뭐 산업기사 기사 시험 있겠어요? 기사 자격증 있겠어요? 아니면 경력 있겠어요? 어디 갑니까? 이분이 그리고 내가 보니까 곱게 잘하신 것 같아요. 곱게 잘하신 것 같아. 현장 경험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27살부터 했으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봤다고 바로 준비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4년제 나오신 것 같아요. 4년제 졸업하고 딱 27살 되자마자 바로 준비하신 것 같아. 사회 경험도 없을 거예요. 직장 다녀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9년 동안 공부한다시고 그냥 편하게 지냈으니까 막상 돈 벌려고 하면 무렵고 그렇다고 남 밑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그건 싫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면 내가 답이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들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으면 답 없다는 거. 이 고민 저 정도 시험 기간 정도 갔으면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겁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나도 겁날 것 같아. 9년 애가 저렇게 됐으면. 부모님한테 무슨 낙치로 내가 볼까? 9년 동안 2억이나 너는 꼬라박았는데도 결실을 못 맺고 밥만 축내고 있고 불효자 아닙니까? 부모님은 얘가 어떻게 하면 붙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자식들 노리로서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참 근데 부모님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9년 동안 200만 원씩 붙어줄 수가 있지? 어? 9년 동안 어떻게 200만 원씩 붙여줄 수 있죠? 참 말이 안 되네. 근데 있잖아요. 꿈이 이루어진다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포기하고 자시고 하는 거 그분 선택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9번까지 했는데 포기하고 말고의 문제는 그분 본인 몫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님은 신경 안 쓰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자기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것도 오지랖이에요. 포기하라, 오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얘기하는 것도 오지랖이야. 꿈을 이루어진다면 생각해보세요. 님이 그분 공부를 위해서 해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좀 안답, 좀 부모님하고 좀 친하게 지낸다고 좀 안답시고 공부 그만해라 얘기하는 것도 오지랖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끝나야죠. 그분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님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하기 놔두세요, 그냥. 자기 스스로 결정하시기 놔두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깝네. 남 얘기 같지가 않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진짜로.
아니, 잊을만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 뭐, 8년, 9년, 12년. 야. 아니, 부모님이 주는 용돈만 모았어 봐. 돈이 얼마겠어요? 부모님이 다달이 주시는 월 200만 원씩 용돈만 모았으면 2억, 액면가로만 하더라도 2억 1,600만 원이에요. 최소 2억이죠. 와, 그 돈이면 장사도 할 수 있겠다. 크게. 차라리 그 돈 받아가지고 편의점 인수하는 게 낫겠네. 편의점 해보는 게. 뭐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오로지 수험 생활에 다 꼬라박고 아무런 결실도 못 맺고 그분도 참 난감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꿈이 이루어진다니 그분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계속 하실 건지 말 건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